이제 21대 국회 개원하지 않습니까? 이달 예, 말에. 예. 그럼 원내대표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당, 야당 전부 다. 지금 야당은 좀 정신이 아직 없고 네. 분위기가 아직 안 달아오르고 있는데 여당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명이 출사표 던졌고 7일날 경선입니다. 예. 한번 짚어보죠. 네. 예.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맞습니다. 세 명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 왜 이 원내대표가 중요하냐? 180여 석에 달하는 슈퍼 여당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당 합당 제외하고는 이 정도 규모의 여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큰 여당들은 뭐 한지붕 몇 가족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많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예, 예. 내년 5월까지 임기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1년이니까. 예.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 임기 중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당대표 뽑는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내년 5월 이전에 대선 후보가 선출되지는 않겠지만은 밑자락이 쫙 깔리게 될 겁니다. 내년 초부터. 네. 그럼 이제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의 책무는 뭐냐? 첫 번째는 원내대표 본연의 일이 있죠. 의원들 상임위 배정하고 원내 전략 짜고 야당하고 밀고 당기고 법안 통과시키고 정부와 당정 협의 진행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번 원내대표에 주어진 이제 스페셜한 이제 책무, 정치적인 겁니다. 새 대표랑 호흡을 맞추는 거. 또 대권 주자들이 공정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네. 둘 다 중요한 예. 과제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울 거예요. 일단 180석의 의원들을 이제 관리라기보다는 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에 높지만은 임기 말로 가면 갈수록 뭐 레임덕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과정에서 당과 청와대 사이에 항상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는 게 정치적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고 예. 거기서 이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 사람의 후보가 있는데 네. 셋 다 이제 마침 어제 출사표를 냈습니다. 원래 한 뭐 10명 이야기 나오다가 나름의 교통 정리가 된 거예요. 자체 이게.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이제 기호 순서대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4선이 되는 이제 김태년 의원, 뭐 대표적인 친문,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정책위 의장도 지냈고 정책통으로 이제 자임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인영 지금 대표한테 고배를 마셨었거든요. 예. 이게 두 번째 도전이고 전해철 의원은 3선이 되는데 중량감은 매우 높죠. 친노에서 친문으로 이어지는 상징성.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도 했고 예. 이른바 이제 주류 진영의 키맨이에요. 전해철 의원은. 예. 정성호 의원은 두 사람을 좀 달리 비주류 4선 의원 그리고 이제 당내 신망이 높습니다. 할 말은 하는 사람 이렇게 또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고 세 사람을 보면은 주류 두 사람 비주류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건데 김태년 의원은 전대협 출신입니다. 전해철 의원은 율사 출신인데 검사 판사 경력은 없어요. 예. 정성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권 변호사 이렇게 이제 시작한 사람이죠. 세 사람 다 세대로 치면은 86그룹인데 또 그중에서도 이른바 운동권 출신 전형적인 86그룹은 김태년 의원 한 사람이다. 지역구는 어디예요? 다수도권입니다. 김태년 의원은 성남, 전해철 의원은 안산, 정성호 의원은 경기 북부인 양주예요. 각자 뭘 내세웁니까?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커리어를 설명드렸지만은 각자가 내세우는 장점 이런 겁니다. 김태년 의원은 정책통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에 이제 인수위가 없었던 대신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제 의제 선정을 했는데 거기 부위원장도 지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이인영 의원한테 경선에서 패배했는데 그땐 당에서 청와대가 좀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김태년 의원은 그런 견제 심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현 청와대 및 내각과 계속 같이 일해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내가 적임자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 정, 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주도할 수 있다. 이게 나의 강점이다. 그러니까 예. 주류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예. 정성호 의원은 나는 사심이 없고 계파가 없고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다. 계파 정치 지향하겠다. 당내 민주화를 더 높이겠다. 정 의원이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러네요. 그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잖아요. 그렇죠. 당선자들까지 해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자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낙선한 사람 빼고 그렇죠. 그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요? 자,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일 잘하는 게 첫 번째죠. 좀 청와대한테 때로는 할 말도 하고 좀 이제 추진력 있게 야당하고도 이제 밀 건 밀고 당길 건 당기고 이런 이제 본연의 게 있고 개개인이 또 따지는 게 있죠. 실리적인 거. 내가 원하는 상임위에 넣어줄 거냐.
원내대표. 하하하. 예. 그러니까 내년 원내대표는요 상임위 배정 권한이 없어요. 상임위는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 원내대표는 원 구성할 때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제일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뭐 상임위원장 자리 같은 것에 대한 배분도 그렇고 그러네요. 또 이제 그 의원에 대한 상임위 배분도 그렇고 특히 초선한테는 더더욱 그래요. 예. 재선 삼선이야 좀 그 사람들의 전공이 있고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초선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예. 누가 좀 유리해 보이는 거예요? 주류 두 사람에 비주류 한 사람이니까 기계적으로 보면은 주류가 표 갈라 먹으면 비주류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좀 대체로 볼 때는 주류가 조금 우세해 보이고요. 근데 사실 원내대표 경선 점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 다 찍어준다 그러거든요. 예. 그 비밀 투표고. 예. 그리고 이번은 초선이 어떻게 좀 움직이느냐. 몇 명이에요, 초선이? 83명입니다. 와, 거기가 결정권이 있네요. 한 4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음. 초선 중에서도 정치를 오래 한 초선들하고 정치 경험이 없는 초선은 조금 다르죠. 알겠습니다. 느낌이. 지켜봅시다. 예. 네, 뉴스 사이다였어요.